오늘은 경기도 외곽 신축 아파트와 경기도 중심지 구축 아파트 중에 무엇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오늘 주제 장난 아니죠? 엄청 기대하시고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요. 그레이트!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부동산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형님들, 내 집 마련하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서울 구축을 사야 하냐, 경기도 신축을 사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7월 15일에 서울 구축을 살까, 경기도 신축을 살까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이 뭐였죠?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서울 구축보다는 경기도 신축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성 10초 만에 판단하는 방법이랑 재건축 투자 단점 7가지도 설명드렸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완전 초초초초초초초초초 레전드 영상이었어요. 제가 서울 구축보다는 경기도 신축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경기도 외곽지 신축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중심지 구축 사는 게 나을까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답을 말씀해 보세요. 3, 2, 1.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경기도 중심지 구축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럼 또또또또또또또또또 헛똑똑이들의 맹렬한 비난이 들려오는데요. 서울 구축보다는 경기도 신축을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구축을 사라는 건 또 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흑신이 박쥐 새끼야. 네가 그렇지? 아이고 헛똑똑이님들, 그러니까 입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축이 대세고 얼주가 해도요. 부동산은 입지가 핵심이에요. 제가 위 영상에서 포레스티아 추천했잖아요. 제가 작년에만 포레스티아 추천한 게 아니에요. 23년 초에도 제가 블로그에 뭐라고 했죠? 돈 있으면 고덕 그라시움 사고 돈 부족하면 포레스티아 사라고 했잖아요. 구성남이 학군이 안 좋아서 그렇지 위치 깡패라고 했잖아요. 포레스티아가 위치한 산성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 타고 8정거장이면 가요. 잠실역이 무슨 역인가요? 이 자료는 2024년 지하철역 이용객 순위입니다. 지하철역 이용객 순위 1위가 어디죠? 강남역이 아닙니다. 1위는 잠실역입니다. 놀라셨죠? 저만 놀랐나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세요? 죄송합니다. 강남역이 2023년에 1위였었는데요. 2024년에 3계단이나 추락하여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잠실역 대단하죠? 그런데 산성역에서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잠실역까지 8정거장이면 간다고요. 구성남은 전철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강남까지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고 주변에 핵심 업무지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남, 잠실, 문정, 판교, 분당이 지척이에요. 학군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구성남의 대장 포레스티아는 신축이면서 입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구축과 경기도 신축이 가격이 같다면 포레스티아 같은 경기도 신축을 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흙수저의 신. 그럼 경기도 중심지 구축과 경기도 외곽 신축 가격이 비슷한데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제가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평촌 초원 6단지 한양 아파트입니다. 1993년에 지어졌고 현재 33년차 아파트입니다. 매우 오래된 구축이고 발전소라는 기피시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반면에 평촌역 역세권이고요. 평촌중 배정을 받는 아파트로 학군이 매우 우수합니다. 최근 전용 84 국평 실거래가는 매매 7.4억, 전세 4.7억으로 매정갭은 2.7억입니다. 전세가율은 63.5%입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신축을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시의 광주역 자연엔 자이입니다. 2021년에 지어진 새신축입니다. 경기 광주역 역세권이라서 부정거장만 가면 임해역에서 분당선 환승 가능하고요. 세정거장만 가면 성남역에서 GTX 환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정거장만 가면 무료 판교역입니다. 수서 광주 복선전철 호재도 있습니다. 광주의 대장 아파트라 알만하죠? 최근 전용 84 국평 실거래가는 매매 7.9억, 전세 4.4억으로
매정갭은 3.45억입니다. 전세가율은 56.3%입니다. 그럼 형님들 같으면 33년차 다 쓰러져가는 평촌 초원 6단지를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신축 자이 브랜드의 성남역 세정거장, 판교역 내정거장만에 갈 수 있는 광주역 자연엔 자이를 매수하시겠어요? 엄청 애매하시죠? 제가 일부러 애매한 아파트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왠지 흑신 저 새끼는 평촌을 사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광주의 신축 브랜드를 사라고 하죠? 형님들이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광주역 역세권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놔두고 다 쓰러져가는 평촌 초원 6단지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납득 안 가시죠? 도저히 이해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7억대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억대, 5억대, 4억대 아파트들도 구축과 신축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물론 8억대, 9억대, 10억대도 엄청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부동산 고인물이니까요. 딱 지도만 봐도 1초 만에 답 나오지만 불인이 분들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로 보여드렸던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와 포레스트야 비교도 매우 애매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평촌 초원 6단지와 광주역 자연엔 자이도 매우 애매하잖아요. 혹시나 헷갈려 죽겠다. 서울 구축과 경기도 신축 비교할 때는 경기도 신축 사라고 하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신축과 경기도 중심지 구축 비교할 때는 경기도 구축 사라고 하는 거냐? 형님들 진정하세요. 정답이 딱 나와 있으면 그게 투자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애초에 그 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평가라는 것이 없는 거니까요. 저는 평촌 초원 6단지가 저평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광주역 자연엔 자이는 저평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 바닥에서는 판때기를 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광주시 신축이 잘 나가겠죠. 왜냐하면 신축이 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3기 신도시 진행을 꾸역꾸역 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작년 말에 계양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본청약을 했었죠. 이제 다음 달인 2월에 고양 창릉 신도시 청약 접수가 시작돼요. 이미 국가에서는 수많은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의 땅들을 수용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수용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 해주고 있고요. 그 말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수많은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들의 새 아파트가 수도 없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년 8월 26일에 3기 신도시 입주에도 살아남을 지역은 영상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안 보신 분은 이 영상 꼭 보세요.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핵소름 핵소름 돋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흑수저의 신. 위 영상에서 제가 흑신존 보여드렸죠? 가급적 이 흑신존 안에 내 집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공급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26년, 27년, 28년 공급량 역대 최저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으로 집값도 많이 오를 거예요.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더욱더 3기 신도시 분양을 서두를 것이고요. 그렇게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입주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공급이 많을 때는 한없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6년부터 폭등열차 출발하기 전에 어서 내 집 마련하세요. 그래도 어디에 살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단 호박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도 흑신존에 있고 구성남 포레스티아도 흑신존 안에 있잖아요. 이럴 땐 신축인 포레스티아 사는 것이 나아요. 위치도 좋으면서 신축인 포레스티아가 재건축 리스크가 있는 고덕주공 9단지보다 더 좋은 투자인 거예요. 반대로 평촌초원 6단지는 흑신존 안에 있지만 광주역 자연엔 자이는 흑신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구축이어도 평촌초원 6단지를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신축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신축 공급이 많아지면 그땐 입지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볼 거예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요. 형님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비교해 드린 거예요. 제가 소심해서 특정 단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실제 아파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비교해 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흑수저의 신.
경기도 외곽지 신축가, 경기도 중심지 구축 아파트 중에 고민이시라면 경기도 중심지 구축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왜 경기도 외곽지에는 학교가 신설되고 쇼핑몰이 들어서고 대학병원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왜 경기도 외곽지에는 이런 호재들이 많을까요? 그건 빈 땅이 많아서입니다. 제가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논밭이 보이면 그 아파트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입지가 나름 좋은 곳이면 그 논밭에는 반드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이면 그 논밭은 100년 후에도 논밭입니다. 경기도 중심지에는 이미 송곳 하나 박을 빈 땅이 없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잘 모르면 호재 없는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 상관없이 일단 호재들은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치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듯이 집을 사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없는 아파트는 거품이 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호재가 진짜 호재인지 농구선수 허재인지 구별할 줄 모른다면 호재 하나도 없는 기존 중심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저평가 아파트를 안 사도 됩니다. 고평가 아파트만 안 사도 잘하신 거예요. 허재 드립 너무 에바인가? 허재 라인 기가 막힌데.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지 신축가, 경기도 중심지 구축 아파트 중에 고민이시라면 경기도 중심지 구축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비트코인 진작에 사지 않은 거 후회하지도 마시고요.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이 1년에도 수백 개씩 나오는 거 아세요? 대부분 그런 투자 상품들은 모두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디지털 금으로서 살아남은 것이죠. 우리가 그 수많은 새로운 자산 중에 비트코인 같이 성공할 자산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조차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을 매수하긴 힘들어요. 그럼 워렌 버핏의 판단이 틀린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워렌 버핏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 바닥에서는 이런 자신만의 기준이 매우 중요해요. 자산이 1억 미만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내 전재산 투자할 수 있죠. 난 내 전재산 1억 다 잃어도 되니까 내 인생 걸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자산이 10억이라면 그 10억을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놓쳐도 10억이 있는 사람은 우선 10억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자산이 100억이라면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아질수록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익률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는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는 10년, 20년 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그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는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이 저평가로 보여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은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예요. 가격이 너무 오르면 매수해야 될 때예요. 매도해야 될 때예요. 미국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수익이 나면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미리 매수해 놓고 부동산에 돈들이 들어올 때까지 존버하는 거예요. 저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오히려 하지 않아요. 제가 15년 투자해보고 느낀 거예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평가된 자산이 없다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기예금이나 적금 넣는 것이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요즘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떡상하니까 적금하는 사람 빙신 취급하던데요. 깝치지 좀 마세요. 내가 미국 주식 사자마자 막 오르니까 내가 투자의 신인 것 같죠? 제가 15년 투자하는 동안 고점에서 깝쳤던 그 사람들 다 나가리 되었고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은 부업해서 소득 늘리고 극도로 절약해서 적금 늘리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투자자예요. 또 미국 주식과 코인충들이 악플 엄청 달 것 같은데요. 오늘 이래저래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악플은 살살만 달아주세요. 제 진심이 흑수저 출신 분들께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수저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흑수저 모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공부 인증서 올리시면서 투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참고로 전 단톡방 좋아하지 않아서 단톡방이나 텔레그램방 하나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사칭하는 단톡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아니, 구독자 8,000따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그들 좀 어땠나요? 형님들이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면 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서들이여, 경기도 외곽 신축 산 다음 3기 신도시 공급폭탄에 나가리 되지 말고 경기도 중심지 구축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화이팅.